밤이 깊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전전전 날인가? 아닌가? 어우씨, 벌써 4월이네. 큰일 났네. 오늘이 아니라 이거는 시에라 철학. 잘 보이시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하는데 잘 보이네. 시에라 철학. 사이즈가 대략 가늠이 안 되시죠? 이게 종이컵. 보통 이제 판매하는 사이즈가 종이컵 한 2배? 한 요 정도? 왜 이렇게 잘 크나 모르겠네. 이거 분이 넘쳤는데 넘쳐서 분갈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심었을 때는 이 철화 자체가 약간 조금 어린애여서, 어린애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약간 회색빛 그 감도고 있어서 이 화분이 지금 약간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하고 녹음되고 있겠지. 코로나 후유증이 나네. 코로나 걸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목이 이맘때 되면 칼칼하기도 하고. 뭔 얘기해서 그랬냐? 보라색 그 식물하고 화분하고 이렇게 식재를 할 때 깔맞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식물이 좀 덜 돋보여요. 덜 돋보여. 화분도 중요하고 식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식물이죠. 화분은 보조. 하지만 결코 무시를 할 수는 없죠. 보조지만.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보색을 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다육식물 특성이 색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라보라 놀이가 조금 약간 깔맞춤으로 되고 있어. 그리고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도 안 나네. 작년에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라. 그래서 얘를 분갈이를 할 건데 요즘에 마음에 드는 화분이 안 나와. 마음에 드는 화분도 없고 사이즈가 또 너무 커서 내년 전시에 대비해서 이빠이 가려고 합니다. 이빠이. 자, 일단 뽑아야지. 철화가 요즘은 인기가 별론데, 그 라떼는 말이야 시절에 거의 한 10년 좀 전에, 그때는 그 철화가 난리였어요. 엄청나게 난리라서 뭐 지금도 뭐 그런 건 있지만 유통명이 막 남발을 해서, 그때는 이제 뭐 저기 사치철화, 트로이, 뭐 창철화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대유행이었었거든요. 가격도 어마어마했죠. 일반 철화도 좀 가격도 좀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 조금 얘 인기가 식었네. 이렇게. 과연 올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는 시장이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가? 금이 계속 독주는 아닌 것 같은데, 독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것인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신경을 썼는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쫓아가면 항상 쫓아가게 돼요. 마음만 조급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여러가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직접 뭐 일일이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 자기 노선을 그냥 가는 게 좋아. 저쪽에 그분이 저한테 독고다이래. 독고다이. 독고다이 맞나? 아무튼 독고다이래요. 키핑장도 없이, 뭐 아시겠지만 저희 재배동하고 매장동에서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남는 걸 보면 참
희한해. 제가 생각해. 희한해. 이 분갈이인데, 우리가 한 번 또 했나? 쉽게 들리네. 응? 한 번 또 했나봐요. 그래서 한 번 했구나 또. 흙이 부드럽네. 뽑히는데. 딸기 바구니가 그렇나? 오씨, 쌍이네. 이 희한하게 혼잣말이 늘어. 이게 희한하네. 혼잣말이 늘어. 근데 지금 저 혼자 아닌가 아시죠? 그분들이 같이 있어. 그분들이. 쉿. 혼잣말이 늘어서 뿌리는 아주 괜찮고요. 그때도 이거 뭐 특별한 거 섞지 않고 1번 베아토에다가 펄라이트 넣고 마사가 기존에 이제 산물에 있는 거 외에는 안 들어갔고,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항상 먼저 보라고 했던 거, 요 안을 보시고 옛날 영상 있죠? 하얀색 그 깍지 친구들, 그게 흡사 이제 사과명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책자에서는 뿌리깍지라고 표현도 된 건 봤는데, 자세히 보면 그 깍지랑 형태가 좀 달라요. 깍지랑.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전문가, 진짜 전문가,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전문가 몇 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깍지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적도 없었대. 제가 좀 유별나서 뭐 하나 하면 뽕을 뽑아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저기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르실 때 보이죠? 밸런스가 맞나, 어느 한쪽이 함몰이 돼 있거나 한쪽이 색깔이 유달리 빨갛거나, 얘는 물론 이제 한쪽만 그 저쪽에 그 외벽 호벽 있는데 비닐 한 장 있는 쪽에 있어서 색깔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빛이 한쪽이 세거든. 그리고 물을 먹었을 때 좀 탱탱함이 한쪽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다 뽀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철화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게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연변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화현상이라고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일반 식물에서 약간 이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그 맨드라미 있잖아요. 맨드라미, 그런 것처럼. 맨드라미 맞죠? 그 닭볕을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초등학교 때 탐구생활 그런 거 말고, 탐구생활 그런 거 말고 슬기로운 생활 그런 거. 아무튼 그게 TV 보니까 나오더라고. 옛날 TV 그거 저기 있잖아. 왜 저기 있어요, 알죠? 옛날 거 그거 봐서 알지. 어떻게 알아, 내가 2000년대생인데.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이가 아니잖아. 하나하나 이게 철화 이 형성되는 이 얼굴 하나가 그 육안 자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됐다고 보셔도 되고, 그 얘기를 해드릴까? 철화가 왜 풀릴까요? 철화가 풀리면 꽝이잖아. 요즘은 철화 풀리는 걸 더 좋아해. 이 군생, 소위 말하는 자연군생 이렇게 된다고. 철화가 풀리는 이유, 예전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다육식물 이제 초창기, 그 여기서 말하는 초창기는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절, 우리나라 재배가 아니라. 인간이 보이시잖아. 물을 많이 주면, 자주 주면 풀린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영양을 많이 줘도 풀린다. 물을 많이 주거나 영양을 주거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이
흡수를 하면서 영양이 빨아 먹으니까 물론 추가로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풀린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다만 물을 안 줘서 최대한 억제한다겠지. 그러면 그 철화 이퀄 땡땡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죠. 이게. 그러면 아깝잖냐. 야, 돈 비싼데, 철화 비싼데, 비싸주고 샀는데 풀리면 아깝잖아.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금이 왜 생겼다가 풀리고 철화가 이게 생겼다가 원래 쌩얼이 가는 것처럼 얘네가 식물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빙의가 되자 그래. 빙의. 내가 다육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다육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로 빙의가 되는 거야. 보세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 그죠? 광합성을 하려면 잎이 쫙 펴져야 되고 이 하나하나의 엽록소가 골고루 빛을 받아야 되는데 철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요 틈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머니도 빨래 했잖아. 빨래를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그 빨랫줄 하나에 한 두 사람 세 사람 빤스하고 메리아스 해야 되는데 10명분을 이렇게 널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힘 좀 센 사람은 여기 쌩얼 쫙 펴져 있고 나머지 이제 힘 모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쪼밀 이렇게 붙여서 걸었겠죠. 그럼 빨래가 잘 안 말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광합성을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위가 적어요. 그래서 식물 스스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상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본능. 금이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이 풀려? 금이 이제 원래 정상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돌연변이 자체가 내가 돌연변이를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사람도 뭔가가 이렇게 나쁜 게 들어오면 적혈구인지 백혈구인지 뭐가 나가갖고 막 한다며. 스스로 이제 이겨내려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 자체도 정상으로의 회귀를 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철화가 계속 유지가 돼. 뭐 일반적으로 동운이랑 사치철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랭크 철화라고 하는 그런 미상의 아가보이데스 철화, 그 다음에 시에라 철화, 이런 애들, 이런 철화가 형성이 자주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커팅을 한다든가 순지르기 한다든가 이꼬지를 한다든가 해서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은 다 풀어져 버리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풀어졌는데 2, 3년 더 키우다 보니까 다시 또 엮이는 거죠. 아마 유전적으로 이런 돌연변이 증상? 현상? 이게 좀 많은 녀석들은 다시 또 철화로 엮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복을 하면서 아닌 녀석들은 일시적으로 환경이라든가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기타 이제 외부 자극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싹 풀어지는. 예전에 한때 원종해본이 철화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원종해본이 고가이던 시절 커팅을 하고 나면은 철화처럼 막 붙어 나왔거든요. 다 풀려. 근데 엄청 비쌌어 그때. 그런 적도 있었어. 그렇게. 철화 자체는 그래도 철화다워야지 매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약간의 성장을 하는 단계,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도 탱탱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줄기가 꺾이면서 맛이 또 갈 수가 있죠. 이 잎을 정리를 하긴 하는데 지금 겁나게 많아서 저녁이고 또 깜깜하기도 하고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제 철화 요쪽에 이제 깍지 생기면 이제 골치 아파. 이게 침투가 잘 안 돼. 침투가.
그러니까 맘먹고 키우는 건 어찌하라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퐁당퐁당 하면은 상당히 완화가 되겠죠. 처음부터 0일 수도 있고. 이거 깍지 이거 좀 다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저기 하네. 우리 왜 통풍 안 시키면은 깍지벌레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맞기는 한데 사실 그게 원인이라기보다 벌레가 어떻게 통풍 안 시킨다고 어떻게 생겨. 원래 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좀 식물이 좀 피곤한 증상일 때, 예를 들어 통풍이 잘 안 되고 삐리리한 게 진행이 될 때 걔네가 확 우점을 하더라고. 그게 보면 대부분 그것 때문에 삐리리 해졌는지 어쨌는지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통풍을 잘 시키고 뭐를 해도 안에 있으면 해충은 아무 때나 생깁니다. 어제도 저기 여기 동네 언니야가 저기 밖에서 통풍 잘 된 거는 저기 뭐야 거리대에 있는 게 깍지가 생겼고 안에 있는 건 없더래. 아무튼 100에 도전하지 맙시다.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여차하면 자르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 또 이제 요즘 벌써 걱정들 하시거든? 날씨 뜨거워지면 이제 어쩐다고? 참, 걱정도 많아요. 걱정도 많아. 오직 키워, 다육이 그래가지고. 추우면 추워서 걱정, 뜨거우면 뜨거워서 걱정. 어찌라고. 예? 결론은 하나야, 하나. 추우면 춥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했어? 제가. 그 지금 좀 있으면 슬슬 나타나. 저기 이제 저기 2월이나 겨울에 분갈이하고 빨리 자리 잡는다고 물 이빠이 주신 분들 이제 곧 이제 증세 나타납니다. 이제 또 이제 막 카페 게시판에 막 이제 질문방에 또 올라와. 사장님 분갈이 막 이렇게 10년 동안 얘기했던 건데 항상 그래 항상. 그리고 이 죽이면서 배워야지. 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한다고 이제 어떤 분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전 처음 들을 수밖에 없어. 원래는 이렇게 다육식물을 무슨 그런 자료도 거의 없고, 저도 다육식물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일반 식물을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접목을 한 거예요. 똑같아. 저기 다육이나 저기 일반 작물이나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하고 식물 생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얘네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니까 그 계절 관리, 그 다음에 캠식물, 그 저기 광합성하고 증산적용하고 그런 것만 좀 차이 있는 거지. 똑같아요. 근데 안 죽이고 이걸 터득하겠다?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카페라든가 매장이라든가 뭐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열심히 방송을 보고 뭐 다른 분들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글이라든가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천천히 이제 저랑 계속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특징이 있어. 한두 해는 실패해도 그 다음 실패 잘 안 해요. 일단은 실패를 하는 게 정상이야. 실패를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딱 보면 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점점 실패를 줄여가. 이렇게 돼요. 야, 그런 너는 실패는 안 하냐? 실패 겁나게 합니다. 저도 이 많은 식물을 다 관리도 할 수도 없고, 오늘도 아까 내가 저 몇 개 물 줄라 하다가 다 퍼줬어. 그냥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를 막 물로 풀다 보니까 이 흙도 그러려면 흙을 되게 건조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세팅도 안 하고 이빠이 다 주고 다녔네. 아무튼 실패를 하셔야 하나씩 습득이 됩니다. 너무 막 거기에서 저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완벽해요.
불가능해. 좀 껌껌해졌네. 잠깐만. 그래서 이거 언간이 이제 100% 제거 못하고, 그 다음에 깍지벌레라든가 기타 흔적도 전혀 없고, 이것도 그때 제가 퐁당퐁당 한 거거든요. 없고, 화분 안에도 깨끗하고, 그래서 뿌리 정리도 요 정도만, 제 기준에서는 무식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무식하게 제가 잘라서 했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뿌리가 나오니까. 계속 코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중간에서 관리만 잘 되면 건강한 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군생을 최대한 오래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하냐, 분갈이를. 자, 개무식한, 봐봐, 종이컵 어디 갔어? 이렇게 여기다 왜 할까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마약, 도박, 술 말고 분갈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가 원하는 식물에 원하는 화분에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가격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된 가격이 높으면 권해드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원하는 화분에 비싸든 싸든 아무튼 거기에서 딱 하는데, 제 화분이 요즘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베트남산 됐다 무거운 화분인데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내년에 전시회 갈 거. 전시. 올해 아직 전시회는 아직 안 했는데 올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게 매니아 분들이 하는 매니아 분들하고 상인하고 뭐 같이 지금은 짬뽕이 돼 있으니까 전국 전시회 중에서도 커요. 아주 커. 그분들도 거기 운영진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 어디서 지원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본인들 돈으로 회비로 유일하게 그냥 뭐 좀 가끔 봐드리거나 뭐 할 때나 좀 제가 저기 하는데, 에케베리아 카페, 한국 에케베리아 동호회. 그래서 올해는 전시에 제가 온라인 전시에도 뭐든 낼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내년 거를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안 죽으면. 철화라. 근데 이게 철화가 얘네가 워낙 촘촘해서